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물병자리 시대, 인류에게 일어날 변화들입니다. 현재 인류는 21세기 물병자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물고기 자리 시대로 물고기는 먹는 것을 상징하니까 물질 문명 시대였고, 그리고 물병은 정신 문명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물병에서 인류에게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성령의 기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노수라고. 그래서 인류가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깨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물병자리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이 정확한 연도는 이제 누구도 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근데 보통 2012 년도부터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왔다. 또는 2017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 종교의 대도인께서는 비결서에 이런 내용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도인께서 그것을 푸셨더라고요. 그분이 남긴 비결서를 보고 물병자리 시대, 즉 그것은 후천개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후천시대. 그때에는 신명계와 인간계가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명계와 인간계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신명계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계와 인간계가 통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앞으로 서서히 일어날 것이랍니다. 이게 사실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죽어서나 우리는 신명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신명계를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간혹가다 대도인들이나 무당들은 신명계로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했죠. 그래서 신명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 분들이 그런 이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가 신명계를 드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에서 이제 정신 문명으로 가면서 물병자리 시대가 흐르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계와 인간계의 통합. 그래서 우리가 신명계로 드나들 수 있는, 또 그것은 아울러서 신명계의 존재들이 중생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빙의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명이 정말로 선한 신명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그중에는 반드시 좋지 않은 그런 신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도 있고 요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명들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지배했을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현상이 지금도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갑작스럽게 어떤 엄청난 그런 왜 집단 총기 난사라든지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게 혹시 그분에게 그런 신명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악령의 침해를 받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정신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원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신명계가 열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못하면 그거는 사실은 또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나하고 파동이 맞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신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 자체가 어두운 사람들, 늘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해치고 싶고 그냥 하여튼 그런
이 세상에 불만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악한 신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내 영혼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명계가 열린다는 그 자체는 모든 것이 이 지상에서 열린다. 지상천국, 지상선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크게 볼 때는. 그렇지만 인간 개개인에게 볼 때는 이런 악신에 우리가 지배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필요한 것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옳게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런 악한 신명과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열려 있으니까. 양쪽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명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잘 컨트롤을 못 합니다. 수행을 많이 해서 내공이 쌓인 사람들, 그런 수행자들은 좀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인류 모두가 수행자가 돼야 되는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좋게 보면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극락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또 신명계가 열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것이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이, 그 신명계가 이렇게 열리면서 들어오면서 정보가, 어마어마한 정보가 또 지금 인간계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AI가 발전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거예요. 뭐 진짜 뭐 기계인간도 그 은하철도 999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기계인간 시대, 기계문명 시대. 그 기계인간만 사는 행성도 따로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신명계와 인간계의 통합에 의해서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인류는 AI에게 지배되는 또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런 신명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나약한 사람들의, 의지심이 많은 사람들, 뭔가에 의지하고 싶건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툭 하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여행 가도 될까요? 어느 대학에 갈까요? 합격할까요? 말까요? 하여튼 뭐 온갖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런 데 찾아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게 의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약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인본 시대로, 물병자리 시대는 인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는,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강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런 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많이 인간이 지배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정령들의 지배를 받았든지.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바다로 다니면서 기도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중심을 잡고 내 안에서 신성을 밝히면 얼마든지 내 스스로 신성의 인도를 받는, 즉 불교로 보면 자성불의 인도를 받게 되면 굳이 그런 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선지식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성불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성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밝히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자칫 이런 신명계에서 들어온 신들에게 내가 지배당할 수 있고 AI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로점에 놓인 게 현재 인류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혼란이 오고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근데 요즘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좀 열리는 애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걔네들이 뭐 어떤 수행을 했겠습니까? 근데도 뭐가 보인대요. 막 보고 천상도 보고 어디도 보고 막
그 신명기를 보고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도 다 보고. 아이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참 묘하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당이 많았나?' 엄청나게 무당 사이트가 많이 뜹니다. 엄청나요. 연꽃 선녀들이. 뭐 남자분도 좀 계시고 근데 아이들도 나와요 요즘. 동자 동녀의 모습 그 예쁜 한복을 입고 나와서 점괘를 내놓는 거 보면 저 솔직히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워요. 그러려고 사람 몸 받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쓰러워요. 그 어려서부터 뭐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그런 일만 하면 참 그렇더라고요. 정상적인 과연 인간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과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통자동녀가 나와서 전 봐 주고 있는 거 보면. 근데 인제 그런 시대가 열려서 어떤 기운이 신명계의 기운이 자꾸 열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뭐 우리가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시대가 그 대도인의 그 비결서에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리에 감춰 둔 거죠. 그 비밀 코드를 읽는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런 시대가 인제 열린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가 우주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물병자리 시대가 무르익는 것은 2100 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주기가 한 2000여 년 이어지잖아요. 그 물병자리 황도대의 주기가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2160 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2000여 년 유지되는 되니까 2100 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본격적인 물병자리 시대에 그 시대는 2100 년이 되어야 할 거라고 합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무르익는 것은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신선도 많이 나오고 부처도 많이 나오고 초인도 많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냥 확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구에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2100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있지 않겠죠.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혼란기는 살다가 가는 것이죠. 뭐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인류는 뭐 150 년, 200년 이렇게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고 하죠. 모르죠. 그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시대까지 당연히 살아 있을 때죠. 2100 년이면 뭐 지금부터 76년 후니까. 예. 그때가 그 아이들은 청년기일 수도 있어요. 150 살, 200 살로 본다면. 이제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지상선국의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미륵 시대, 미륵 부처님 시대라고도 하는데 미륵 부처님 시대의 특징은 채식만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인류는 모든 육식을 끊을 것이라고 합니다. 채식만 하고 그런데 더 나아가냐 채식도 안 하고 물만 먹고 사는 시대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도지입니다. 부도지에 보면 마고성 시대의 인류는 지유라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포도를 따먹고 난 다음에 뭐 이빨도 생기고 치아가 솟고 그러면서 독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인류는 추락해 왔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뭐 러시아에 가면 어느 한 마을은 완전히 물만 먹고 사는 사람들만 있대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렇게 물만 먹고도 생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곳은 한 마을이 다 물만 먹고 사는데 그래도 아이는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때는 그래도 엄마의 그 모유를 먹는대요. 젖을 먹는데 젖을 떼면은 바로 그 아이도 물만 먹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가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높은 행성, 이게 차원 높은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는 그런 시대로 간다. 근데 뭐 당장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2100년 이후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인제 모든 환경 오염에 의해서 육식도 할 수 없고 점점 예 육식을 끊어가고 그래서 채식만 하다가 그나마도 채식도 안 하고 그런 인제 물만 먹고도 어떤 우주에서 온 어떤 그런 에너지만 취하고도 살 수가 있는 그야말로 신선들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먹는 재미 사실 상당히 좋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먹는 재미도 없으면 '그 세상 뭐 하라 서로.' 뭐 이런 생각도 뭐 솔직히 들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하 문명 시대 21 세기는 이제 지구가 깨어나는 시대 그 21 이란 숫자가 그래서 수리학적으로 은하 문명 시대로 가는데 이제 은하 문명 시대로 간다는 것은 웜홀을 통과해서 다른 행성을 자유자재로 또 드나드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물병자리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대도 제가 볼 때는 2100년 이후에나 가능할까? 지금 당장 뭐 웜홀을 통과해서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뭐 과학자들의 일부는 지금도 미국인지 뭐 어딘지 뭐 소련인지 러시아인지 자우지가 어딘지는 뭐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웜홀을 통과해서 이미 다른 행성을 오가는 존재들이 있다. 그런 과학자들 우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의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밀 보고서에 뭐 그런 게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른 행성을 오가는 때는 그래서 2100년 그때쯤 돼야 2100 이면 20 일이잖아요 그것도. 수리학적으로 또 20일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런 정말로 아래에서 깨어나서 인류가 밖으로 나아가는 은하 문명 다른 행성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드나드는 세상이 열린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 시대까지 살다 갈 리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해서 이제 몸에 힘을 길러야 돼요. 마음의 힘도 길러야 되고 육신의 힘도 길러야 됩니다. 바이러스에 당하지 않을. 일단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뭐 100년 후에 뭐 몇십 년 후에 뭐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대까지 바라보고 살기에는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나 사실은 힘들죠.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그래서 저는 늘 공부하라. 그리고 인제 이런 바이러스를 대체하려면 진원이나 염불을 많이 하면 파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좋은 파동으로 내 몸을 딱 갖추고 있으면 그런 바이러스가 잘 침범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기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땡 기운에. 그래서 뭐 능엄주를 뭐 그렇게 능엄주를 주셨다 부처님은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있을 때 많은 또 스님들이 능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 허공에 있는 삿된 그런 기운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원 수행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좌우지간. 지금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고는 큰일 나는 그런 시대에 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날이면 날이면 갈수록 지금 수재, 풍재, 화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